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1등급 의료기기 재사용관 천자침 재평가 실시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식약처 고시인데 사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1등급을 2등급 일회용 천자침으로 바꾸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공청회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대부분 1등급 업체 분들은 1인 샵이거나 영세하시죠. 뭐 한 명 또는 두 명에서 타투샵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게 2등급으로 가려면 이제 뭐 GLP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사실 시험비도 해도 뭐 GLP 시험만 해도 뭐 1,500만 원, 뭐 1,800, 뭐 이래 들어가는 상황이고 GMP 심사비 대부분 수입하면 또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니까 뭐 중국 공장이 우리나라 KGMP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뭐 GMP 심사비 뭐 450만 원, 기술문서 심사 들어가야 되고 뭐 시험 검사 GLP 같은 거 뭐 최소 뭐 4, 5개월, 6개월 들어가고 뭐 성능 시험도 들어가야 되고 뭐 멸균 시험도 들어가야 되고 멸균 밸리데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등급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비용만 해도 뭐 시험비만 해도 사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나가는데 그래서 시가처에서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2등급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업체들 반발이 심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식약처에서 약간 꼼수인가요? 아니면 뭐 그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재평가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재사용관 천자침 재평가 계획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사용 의료기기니까 그럼 재사용에 대한 거를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었죠. 근데 하도 2등급으로 전환이 안 되고 업체들이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너네 재사용이니까 재사용에 관한 절차서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거죠. 1등급인데 무슨 재사용에 관한 절차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규정에는 1등급도 품질 경영 매뉴얼을 품질 경영 절차를 준수하라고 해요. 네, 그래서 품질 매뉴얼이나 절차서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요. 뭐 일반 감시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차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라고 신고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품질 매뉴얼이나 절차서를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하라는 게 이게 GMP나 뭐 식약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가 뭐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 재평가하겠다. 네. 그 담당 주무관은 계속 2등급으로 하려 그랬는데 계속 그게 이제 업체 반발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1등급으로 해줄게 그 대신 재평가하겠다라는 게 지금 식약처의 의견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자료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관련 업체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첨부문서인데 이제 그 첨부문서를 내라는 거예요. 1등급 너네 판매할 때 그러면 그 첨부문서 사용 설명서죠. 그걸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용 방법, 재처리, 세척 소독 멸균 방법, 재사용 횟수를 기재해서 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조원 설명서인데 국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입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재사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멸균된 거를 수입을 하면서 멸균이 되었다는 그걸 지우고 수입을 해요. 중국 업체들은 멸균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지만 국내에서 재사용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오가스 멸균 이런 거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수입을 하시는데 이게 재사용이라고 하면 IFU나 이런데 재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CMDD 같은 경우에 규정이거든요. 만약 기기가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세척 살균 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재멸균을 위한 뭐 재세척을 위한 재사용 횟수들에 대한 거를 정보를 기록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업체에서 이게 재사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IFU가 네 유저가 네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없어요. 네
처음부터 재사용을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대부분 1등급, 2등급 일회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럼 여기서도 막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있다 치고 이제 유효성 평가 자료예요. 재처리 방법별 밸리데이션 계획서 절차서 이건데 2등급을 하다 보면 2등급 멸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 매뉴얼을 하고 절차서를 마련하죠. 거기에 이제 멸균이면 멸균 관리라는 절차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멸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멸균 밸리데이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멸균을 맡겨서 결과 보고를 받아요. 거의 책제 바인더 이마트한 거죠. 네, 그런 걸 받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척이나 소독도 하는 거죠. 세척 의료기나 소독 의료기 같은 거. 소독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소독을 한다라고 했으면 소독 밸리데이션 해야 되는데 일단 재사용이기 때문에 세척은 하잖아요. 그럼 세척에 대한 밸리데이션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내가 수입 신고를 했다 치면 그 이전에 이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에 뭐 KTL이든 KTR이든 뭐 STD든 뭐 의뢰를 해서 월급 밸리데이션을 받으셔도 그 날짜 이전 날짜 내가 수입 신고한 날짜 이전의 날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사용 가능 횟수 성능 이건 성능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능 시험도 사실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근데 멸균 밸리데이션 이거는 사실 뭐 멸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멸균 밸리데이션 계획서 결과 보고서까지 다 의뢰하면은 이것도 뭐 기 몇 배 깨지는 거예요. 뭐 세척까지 하면 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약처는 이게 너희가 재사용이라고 했으면 최초부터 재사용에 대한 그런 거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판매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때까지는 대부분 수입 신고만 했으니까 이런 게 없죠.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좀 통화를 했는데 또 많이 뭐 벼룬다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제조는 조금 조금 그게 될 수는 있는 게 어쨌든 뭐 매뉴얼이나 절차서는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세척이나 소독 멸균 밸리데이션 하면 돼요. 뭐 일자가 좀 뒤늦게 되긴 하지만 그리고 재사용 횟수는 성능은 성능 시험을 하면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나 근데 수입은 거의 다 불가능하죠. 네. 내가 수입 신고했을 당시에 그 모든 문서가 정비가 되어야 되니까. 네, 제조는 내가 제조 신고한 당시에 문서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뒤늦게라도 어쨌든 뭐 밸리데이션 받고 하다 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주무관 그 담당 주무관한테도 그러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니까 뭐, 뭐 별말을 안 하시던데 뭐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하다 생각은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절차서는 내용이 없는데 이 멸균 밸리데이션 계획서를 보내면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 멸균 관리에 대한 절차서를 보내라고 해요. 한대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등급에 준하는 모든 절차서를 가지고 2등급에 준하는 멸균 밸리데이션 계획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처음으로 제조 신고를 하신다면 네, 절차서하고 네, 거기 안에 이제 뭐 멸균 밸리데이션 하고 성능 검증 자료 그러니까 성능 시험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입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수입은 중국이나 뭐 유럽에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국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입 1등급으로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대신 옛날에는 뭐 1등급 신고만 했던 되는 것들이 이제는 매뉴얼엔 절차서 다 갖추셔야 되고 멸균 세척 밸리데이션도 하셔야 되고 재사용 횟수에 대한 성능 시험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2등급에서 GLP 시험만 빠지는 거죠. 2등급도 일회용 그 천자침은 성능 시험도 해야 되거든요. 시험 교육 세워서 그 대신 이제 뭐 당연히 멸균이니까 멸균 밸리데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일회용이다 보니까 GLP 시험이 들어가고 그래서 2등급은 GLP 시험에서 빠지겠네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의 수입 업체들은
대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뭐 제조업체도 대응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완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등급으로 이때 바꾸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속 편하게 2등급 하시고, 근데 2등급은 이제 정기 심사가 또 있죠. 뭐 최초 심사야 뭐 어쨌든 받는다 치더라도 그 중국까지 가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또 이제 GMP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또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뭐 여러모로 좀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아마 1등급 하신 업체들 대부분 도산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관리하는 업체들 협회에서 벌써 2등급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여러분들도 뭐 좋은 방법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해서 뭐 질의는 죄송한데 이거 저도 업무 때문에 이건 시각처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시각처에 물어보시고 이거 관련해서 대한 질의는 제가 받진 않을게요. 네, 받진 않을 거고 뭐 1등급 뭐 이거에 대한 뭐 인허가에 대한 컨설팅이나 2등급 인허가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은 받는데 요거를 또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건 또 힘들어요 일일이. 송구스럽지만 요 질문은 시각처로 하시면 되고 관련해서 뭐 그 외적인 거는 이제 뭐 저희 카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무겁네요. 네, 감사합니다.